젖과 꿀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밤에 킹카였을지도 모르지. 노정열 손병유의 여의도 여의도마당 반갑습니다. 개구쟁이 노정열입니다. 예, 노래꾼 손병입니다. 그 우리 속담에 손병유 씨한테 물어봐야지 가장 정확하지. 뭔데요? 지난번에 뭐였죠? 여시나 먹어라? 예, 엿 먹어라. 아, 예, 예. 그게 원래 경기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나왔던 오. 예전에 고교 평준화 이전에 예, 입시에 엿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나 했는데 무즙으로도 이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답이 이제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 제기가 외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학부모, 그래서 저 학부모들이 무로도 만들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무로 만든 무즙으로 만든 이 엿을 가지고 학교 찾아가고 경기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 엿 먹어보라고, 이거 엿이라고. 엿 먹어라. 그래서 진짜 엿 먹으라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아니, 진짜. 예.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거는 원래부터 있던 진짜 속담입니다. 그렇죠. 온유월. 그러니까 온유월, 온전한 유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은 예. 7월, 8월 여름이군요. 이렇잖아요. 그럼 전 그걸 온전할 온자에 6월이 아니고 예. 5월달, 6월달도 합쳐서 온유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온유월인 줄 알았더니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지? 아니 그렇게 따뜻하더라도 아마 속담에서의 온유월은 음력일 거야, 그지? 예, 그럼요. 그러면 역시 6, 7, 8 여름 예. 감기는 예. 개도 안 걸리는데 예. 여름에 감기가 걸리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감기라는 것은 기온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기온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그 가장 추운 지역 있잖아요. 저 시베리아 쪽이나 에스키모야인들은 예. 뭐 잘 안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인플루엔자 균이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다만 왜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리냐면은 실내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만졌던 뭐 물건이라던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되는 건 아니고 만졌던 거라던가 또 이제 뭐 침이 튀긴다던가 그런 예. 식으로 해갖고. 예. 우리가 또 감기랑 독감은 전혀 다른 것임을 또 배우게 됐어요. 예. 나중에는 아무튼 오늘 감기에 걸려가 좀 고생하고 있어서 목소리 위주로 전달하겠습니다. 원래 막 방방 뜨고 이래야지 제 캐릭터인데 오늘은 좀 마이너스형으로. 그리고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수척하죠. 예. 한 2, 3일 동안 아주 끙끙 앓았습니다. 진짜요? 네. 어떻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그냥 목숨 걸고 했죠 뭐. 아이고. 강의할 거나 하고. 아무래도 제 목감기가 이렇게 거의 안 들거든요. 그냥 열감기나 코감기, 기침감기인데 이 목감기가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데 농담이 아니고 이준석 비대위원이 문재인 이사장 목을 딴 그림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목이 이렇게 땡강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팽개쳐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예.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화병, 예. 우라증이 확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냥 불같이 확 열받았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불받았다고도 해도 그냥. 그래서 이거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그냥. 근데 그날 저녁부터 막 끙끙 앓기 시작한 거 한 3, 4일 된 거지 그게. 예, 목이. 예. 예. 이거 참. 예. 이준석이한테 청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27살짜리한테. 요코야마 미스테루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만화가고요. 그 올드 팬들에게는 바베리세 있죠. 바베리세라는 만화. 예, 또는 그 지금 거기 삼국시잖아요. 예. 수호지 예. 같은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하는 역사 만화를 많이 그렸던 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그 40대, 30, 40대 이상들에게는 바벨 2세라고 우리나라에서 연재되기도 했었던 그 만화의 원작자인데 그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만화가죠. 그분의 만화 시리즈 중에 60권짜리 전략 삼국지라고 하는 예, 그 대목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 그 책에 어떤 대목이냐면은 관훈장이
잠시 조조군에 의탁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조조에게 나 형님한테 돌아가겠다. 이제 형님 찾았으니까 유비한테 그랬더니 안 된다. 막 그랬을 때 그럼 공을 내가 세우고 오면은 내가 하겠다. 뭐 그런 때서 이제 적장이 이제 덤비자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술을 딱 이제 출전하기 전에 술을 딱 그 한 잔 하잖아요. 네. 아 이거 데우고 있어라. 이거 식기 전에 가서 목 따갖고 오겠다. 이야, 진짜 영화 같은 말이다. 예. 실제로 근데 식기 그랬다. 전에. 예. 야. 그래서 실제로 적장의 목을 따고 목을 딱 던지면서 아직 채식지 않은 야. 술을 마신다라는 그 대목이거든요. 야. 거기 이제 땡그르르 던진 목이 예. 바로 문재인 이사장의 목 그 패러디죠 일종의.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이번 사건을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네. 이준석 비대위원은 금배지를 달지는 않았지만 공당의 그리고 제1여당의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급으로 공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적어도 15일까지는 14일까지는. 그죠? 예, 예. 그런 점에서 공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인이죠. 왜냐하면 꼭 공식적으로 당선이 돼서 지자체 장이나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직을 갖고 있는 더군다나 최고위원급의 비대위원이면 공인이거든요. 당연하죠. 김구라는 공인 아니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예.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김용민도 공인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예. 뭐 지만원 씨나 뭐 조갑재 씨나 네. 아니면 그 소위 보수 능객이라고 하는 변희재 씨 같은 사람들이 네. 세게 칠 수 있어요. 예. 그 그럼 양반은 또 뭐 그런 정신 세계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식으로 읽겠을 텐데 이 이준석 씨는 저랑 손바닥 TV에서도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예. 뭐 입장은 다르지만 제가 뭐 수국골통을 싫어하지만 보수의 가치를 아주 인정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소위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들어가서 박근혜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있다길래 그래도 그나마 새누리당에서 젊은 보수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랬던 사람이고 네. 나름 그런 역할을 일정 정도만 해왔죠. 네. 네, 확신은 못했지만. 네, 네, 네. 근데 이번 걸 보면서 야 얘도 정신 상태가 네. 예의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이라는 게 아직도 근데 진짜 몰랐다가 온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트위터에서 낄낄대는 거 보셨죠? 봤죠. 예, 예, 예. 더군다나 글씨는 나중에 거 못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목을 따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나 그림을 안 보고 올렸다는 거는 100번 양보를 내더라도 오히려 거짓말이나 능력보다 더 나쁜 그 무능력, 네. 진보의 무능력 욕하듯이 자기가 링크된 걸 올렸는데 가장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네. 전문 용어로 하면 오도시 예, 예. 어떤 음악의 클라이막스 네. 부분인데 그게 목을 따서 던진 부분인데 그거를 뭘로 올렸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몰렸다면 그거는 정말 금치산자 수준이 아니라 시력장애인들한테도 정말 누가 될 정도의 그건 눈이 삔 거죠. 일단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치고는 사실은 욱한 마음에 그리고 정말 패러디 삼아 올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차라리 용서가 좀 되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최종적이는 아직 사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말을 계속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정치적인 행보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저는 일단은 본인이 몰랐다라는 것을 좀 그래도 여기도 실수였다는 말도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확실히 대처는 잘했어요. 알고 한 건데 잘못이었다라고 얘기지 실수란 말하고 저기는 다르죠. 말장난이 아니라. 아 그래요? 알고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 했다라고 안 하고 실수였다. 그럼 이제 고의로 그랬다 할 수는 없지. 실수인지 진심인지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해석이 나와 속상하다. 이 얘기가 뭡니까? 또 말장난 하는 거죠. 어른들이 잘하는. 현재는 그래서 자숙하겠다. 근데 자숙을 언제 어차피 15일 까지 여기 때문에 비대위원이니까 4일 만에 4일 남겨두고 그리고는 대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건 그때 가봐야죠.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어른들의 그 점잖은 척하면서 노회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식상하고 상투적인 두루뭉실한 어법을 벌써 배워서 체득을 했어요. 뭐 이왕 한나라당 쪽 노선을 아니 새누리당 쪽 노선을 걷기로 한 모양이니까 좀 깊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순발력은 참 뛰어나요. 그리고 그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은 당의 뭐 손수조한테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데 좀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뭐 그러면 안 되나. 지금 보니까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거 뭐 그렇게 계속 살려 나가되 배나사라고 배움을 나누는 사람. 도대체 이 땅에서 자기가 정말 봤을 때
배움의 길을 갖지 못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3번씩 뭐 강의도 나간다 그러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도대체 새누리당 노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사실은 뭐 가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은 모르는데 저는 아예 은퇴해서 사학재단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네. 먹고는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하버드 학력까지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또 학력 쳐주는 나라니까 네. 그리고 이름도 있으니까 그러길 바라고. 지금 아까 김구라 얘기를 왜 했냐면 김구라 이후에서 육두문자나 쌍욕이 나온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냐? 그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152석을 찍어주셨는데 김구라나 김용민은요 무슨 당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들 실력껏 구라는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재야 생활을 10년이나 했던 친구예요. 예. 뜬 지가 5년밖에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야 니들 영향력 있고 톱스타고 돈 많이 벌잖아. 그거는 여러분 결과만 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10년 동안 고생한 기회비용을 따지면 욕을 해서 뜬 거라기보다는 욕을 맛있게 잘했기 때문에 뜬 측면도 있고요. 욕만 잘한다고 떴으면 황봉화는 더 떴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과 운명과 실력이 아다리가 돼서 뜬 거기 때문에 방송인 연예인이 정치인보다 더 큰 영향력. 그래 영향력이란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영향력 공짜로 얻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욕한 거에 대해서 김구라가 만약에 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잠정은퇴했잖아요. 김구라도. 네. 저는요. 제1당이든 제2야당이든 그거는 진보당처럼 제3당이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일반 당직자도 아니고 최고위원직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패러디를 벗어나서 후한무치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예. 그 문재인이 뭐 어떤 부정부패 한 거에 대해서도 뭘 한 겁니까? 뭐 어떤 내용이나 맥락이 있습니까? 그냥 뭐 적이니까 적장이 그냥 적이니까 배서 이런 식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는 이건 막말보다 더한 막짓이라고 제가 말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요 국민 수준이 만약에 박근혜 가지고 내가 박근혜 목을 딴 걸 그리면 저는 그렇게 저지를 안 합니다. 근데 쌍욕을 했습니다. 시발년이라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하는 뜨지 않은 개그맨 노정열.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16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시발년이기 때문에 제가 시발년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정치 안 나가. 그리고 내가 뜬 다음에 나중에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는 그 대신 생방송으로 얘기할 겁니다. 어이 박근혜 씨, 내가 당신한테 시발년이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 시발년아? 라고 칠 거야. 왜? 나는 가족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역사를 걸고 왜? 박근혜가 살아온 것보단 내가 더 진실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안 살아왔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내 가족과 역사와 내 이름을 걸고 욕을 할 수 있는 거야. 생방송으로. 그러나 낮에 그만큼 뜨지 않았고 김구라가 잠정은퇴한 것도 나는 솔직히 말하면 기분 좆같아. 왜? 그렇죠.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 욕이 나는 맛있었고 필요했다라고 치고 나가기 바래. 민주진영이 또 욕먹었겠지만 나는 국민들이 이준석 이런 놈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동이 세게 한 것도 본 적이 없고 공중파에서 세게 나온 것도 본 적이 없고 국민들이 반 이상이 이준석 사퇴하라고 들고 일어난 것도 아직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이런 나라가 족같아. 나라가 개판이야 지금. 만약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면 아마 난리 집으로 났겠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가스통 진짜로 네. 저 어버이연합이나 저기서 예, 아마 예. 직접 테러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아마 동현이 아마 등굣길에 아마 차로 치워 죽일 새끼들이에요. 예, 맞아. 전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그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은 예. 실력 행사를 어떻게 했을 놈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그 방송 영예인들이 공적인 역할 비스무리하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인 아니에요. 누가 공인이래요? 공인은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팔아갖고 유명인이고요. 영향력 있는 놈 맞죠. 웃기거나 예. 또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예,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유명해진 유명인이죠. 뿐이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거지 그 사람들 일 자체가 공적인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인이라고 했을 때는 예. 공적인 힘을 갖고 있는 뭐 교육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죠. 예. 자기 업무를 통해서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네. 자기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그게 공인이거든요. 지위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최고위원직 정도 되니까. 예.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합시다. 네. 지금 뭐 벌써 재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뭐 경찰들 뭐 기동대원들인가 기동대 간부들인가 공적인 자리죠. 제가 자리에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조현우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공인이. 예. 왜 뛰어내렸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이 왜 뛰어내렸는가? 바로 전날 차명 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뛰어내렸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공인이 예. 자기 부하들 쫙 앉혀놓고 말이죠. 그건요 사적인 술자리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도 공인이 됩니다. 그런 최현희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강용석도 억울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현직인이 사적으로 침대에서 둘이 한 얘기도 아니고 네. 대학생들과의 가진 술자리 뒤풀이 간담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당시에 경찰 넘버 2가 기동관들 모인 자리 이거 완전히 공인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해도 박도 못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떠보려고 혹은 잘난 척하려고 혹은 노무현을 깔아뭉기려고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확인되지도 않은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가 넘버 2라는 자리를 노무현이 왜 죽은 줄 알아? 전날 차명 기자가 발견되지 않았어? 이렇게 막 나가는 이 막가파식. 돈키호테도 아니고 지가 무슨 아무 근거 없이 근거가 있으면 그 당시에 책임을 져야죠. 경찰청 2인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한다는 말이 유족과 고인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런 그것도 개수작을 그것도 지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증거가 없거든. 임기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조사를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7시간 조사 마치고 나와서 후회하나 그랬더니 당연히 후회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밝혀진 거는 10만 원짜리 수표 20장? 20장 200만 원? 200만 원. 그 이런 옆에서 보조했던 사람들 용돈 아닙니까 그거? 예? 뭐 할 말이 없네요. 생각해봐요. 그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갖고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노무현은 당연히 그걸 책임을 그 머릿속에는 노무현이를 거의 저기 도구로 만든 거죠. 그렇죠. 계모로 만든 겁니다. 예. 경찰관들한테. 예. 2년 전에 노 대통령 뛰어내리고 나서 그 전날 차명 기자 이 얘기는 바로 노무현을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린 거냐면 논두렁 피아제 시계 수준이 아니라 예. 그 밑에 인간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죠. 조현우라는 그 2인자라는 놈이. 그러니까 정확한 뉘앙스는 그거죠. 버티려고 했는데 바로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뭐 쪽팔려서 소위 쪽팔려서 숯골들이 말하는 떨어져 죽었다. 지가 떳떳하면 왜 죽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술자리에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합니까? 예. 돈 받아 처먹었다가 발각되니까 쪽팔리니까. 쪽팔려서 뛰어내려 죽었다. 그거는 액수로 따지면 20조 아니라 200조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5천만 국민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 2년 있다 한다는 소리가 3주년 앞두고 당연히 후회한다. 당연히 거기서 왜 들어갑니까? 이것 바로 조현오 검찰의 합작품이죠. 예, 이거한테. 그렇죠. 검찰 합작품인데 조현오를 조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2년이 걸렸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했어요. 노무현 재단에서 그리고 양심적인 시민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까? 소환 조사해라. 저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갖고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완전히 정확한 그 헌법 형법상의 말로 따지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요건을 갖춘 범죄 사실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그때 제가 완벽한 실수였습니다.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더라도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버했고 경찰청장으로서 좀 쪽팔렸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길 내지는 뭐 다른 거라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협박했잖아요. 네. 예. 그러지 말고 저 고소 추하를 부탁한다. 내가 다 까발리기 전에 맞아 중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뭘 까발려? 아무튼 지금 사실은 제가 무슨 그 사진을 하나 프린트를 하려 그랬는데 잘려버렸어요. 이 일지인데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동아일보에 나왔던 일지인데 이 위가 잘렸어요. 조 전 청장이 채널 A죠. A가 동안가요? 나 보지도 않아서 몰라. 4개 중에 하나인데. 쾌도 난마에 출연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하긴 뭐 윗대가리가 그러니까 거의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면 일단 왜 이런 거 있죠.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 그리고 뒷수습 이런 거 거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에 이 말했던 놈이 당연히 후회한다, 유족에게 사과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앞뒤의 어법이.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한테 얘기를 들었나 보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 그 도저히 말짱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쯤에서 꼬리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마 훈수를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것이 밝혀질지 모르지만 뭐 밝혀진 건 지금 이미 밝혀졌지만 분명히 조현호가 주장했던 그런 거액의 차명 계좌 따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하는데 2년 걸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처 입었죠. 예, 노무현 상처 입은 사람 따로 있고 안주거리로 씹은 사람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다.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152표 정도 나온 국민의 수준을 네, 보면 예. DJ나 노무현이나 이명박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은 되니까. 분명히 그것을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도 경찰청장이 그 말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했으니까 봐라. 그렇지. 경찰청장이 저 얘기했는데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 거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주위 사람 저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 죽을 사람 죽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말이죠. 이런 악마 같은 행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준 거예요. 아니 진짜 나쁜 조현호가 예. 욕설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욕설한 거 아닙니다. 그 새끼 돈 받아 처먹었다가 걸리니까 그냥 뛰어내려 뒤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욕설과 육두문자 쌍시옷은 한마디도 들어가 안 있지는 했어요. 않죠. 예,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거짓이었고 돈키호테성 같은 오바성 과장성 발언이었고 과대망상증의 발언이었고 유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그리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어요.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진보에 대한 혐오감 내지 네. 지가 이름이 지호문인지 모르고 예. 했던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 가치도 따지면 왜 경제적 가치 이런 것도 다 패러디예요. 왜? 이 정부가 맨날 국제회의 하면 한 번 하면 뭐 40조가 들어온다 50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패러디한 거야. 그 G20 끝나고 있던 몇백조 어디 갔어 다 지금. 다 어디 들어가 있죠. 맥커리랑 이런 쪽으로 다. 그런가? 예. 제가 보기에는 한 4천억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4천억 정도면 그 한 10원만 올려받으면 금방 한 달 안에 뽑을 수 있습니다. 예, 500원 안 올려도 예, 호남 논산 그 고속도로 한 50원만 올려도 금방 뽑습니다. 에이 뭐 거기 멀리까지 가고 그래요. 여기 구령 터널 있잖아요. 그럴까요? 구령 터널도 있고. 아무튼 이런 후한무치한 작자들의 그리고 이준석의 현직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예를 들면 김구라는 당시의 흐름에 대해서 쳤어요. 오버했지만 네. 용민도 마찬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목 따겠다고 던지는 사진을 알고도 올렸으면서 거짓말 치고 어른들과 똑같이 노회한 발언으로 하는 이런 막 짓겸 막말과 조혐의 이런 막말 이것이야말로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질타해야 될 진짜 언론의 사명이고 막말이거든요. 네. 이런 건 오간데가 없이 이번에 선거 때 조중동 또 그걸 이어받은 일부 나쁜 공중파 3사 김영민 막말이 무슨 나는 9시 톱뉴스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 태어나서. 아니 그게 그렇게 막거리야? 내가 대학교에서 신문 방송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제일 똑똑한 서울대학교에서 족같은 아젠다야. 그런 아젠다는 족같은 아젠다라고. 씨발 국민을 죽이기 위한 아젠다고 언론이 정말 개같은 짓을 한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 50분 동안에 9시 뉴스에서 이 언론 개새끼들아. 지금 파업하는 훌륭한 언론인들 말고 씹새끼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그래 유아 나돌로냐 마이클 잭슨 말대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냐? 그거는 그냥 나중에 좁게 하루 정도 다루면 되는 아이템이야. 가십거리나 쓰레기통이라고 있잖아. 팔면봉이든 쓰레기통이든. 그렇죠. 그게 무슨 1면 2면에 일주일 내내 아니면 선거 때까지 다룰 내용들이냐 이 씨발놈들아. 신문에 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가십거리 있죠. 한 줄 이렇게 나오는 뭐 휴지통이라던가 뭐 만화경이라던가 뭐 그런 제목을 가진 아유 정말. 그냥 이렇게 살짝 그날의 시사만평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런 시사만평 말로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또 자기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현주 사장이 여러 칼럼들 통해서 왜 독재 권력일수록 언론을 장악할 수밖에 없고 길들일 수밖에 없고 놓을 수 없는지를 여러 군데서 지금 갈파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거 좀 읽어. 우리 시청자들 말고 우리 시청자들은 이미 깨어있는 시민들이니까. 지금 제가 욕하는 거는 다 수구 꼴통들한테 하는 욕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면 깨어있는 시민들 같으면 안 넘어가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다 무슨 언론 전공자들도 아니고 그렇죠. 다 깨어있는 시민도 아니니까 다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야 반 이상이.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뉴스의 촉각을 그렇죠. 접한 노출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네. 자기가 읽는다고 표현 안 하고 언론에 노출된다고 표현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정치 그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이 행간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노토리어스라고 페이머스의 반대말 나쁜 짓이라도 악명 높은 예를 들면 강호순이든 이런 수많은 연쇄 살인범들도 영웅 내지는 이상한 것처럼 떠오를 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심리가 네. 이건 다 분석이 된 거예요. 수많은 박사들이 예. 악명이든 유명이든 떠오르면 유명이야. 네. 페임이 돼. 예. 그 지금 강용석이도 언젠가는 대통령 나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경원이가 무슨 인격과 가치와 비전과 철학인지 몰라도 맨날 나오면 유명인이고 국민들 중에 또 반 이상은 어우 예뻐요 똑똑해요 언니 서울시장 되세요. 박근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고 맨날 띄워주면 어우 박근혜 여사 엄마 아빠 닮아서 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개판되니까 임태인이 이재훈이 이런 놈들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냥 지들이 한 짓 생각 안 하고 나오는 거야. 언론이 개판이니까. 예. 국민 여러분 제발 똥오줌 가릴 줄 알고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썩은 놈이면 덜 썩은 놈을 통합진보당 욕하는 거 좋아. 그리고 뉴스를 내가 보기엔 이것도 이렇게까지 오래 길게 나서는 안 되는 뉴스야. 왜? 예. 통합진보를 떠들고 욕하면서 그 이면에 묻힌 아젠다로 따지면 어젠다 세팅 펑션으로 언론이 반드시 짚어줘야 될 내용과 가치들이 다 지금 뒤로 또 찌그러져 있어. 그렇죠. 이게 잘못된 언론이라는 거야. 뭘 그렇게 아니 무슨 누구 저 돈 수십억씩 오갔어 아니면 국민을 괴롭혔어 그 안에 있는 기술적이면서 고의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악질적인 나쁜 잘못은 맞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도배를 하고 며칠 동안 떠들 아젠다는 아니야 역시. 그런 면에서는 뭐 저랑 좀 견해가 좀 다른데. 아니 양비양비로 다른 거 떠들 게 예. 많다는 얘기지. 예. 뭐 그런 거고. 저는 그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다루는 것은 이 조중동 이런 애들이 통합진보당 얘기하면서 그 통합진보당 내 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문제는. 예. 예. 그리고 예전에 그 결사체로서 운동단체로서 했을 때와 지금 민주주의 정당으로 했을 때 관행은 보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 그 비민주성, 폐쇄성 네. 그리고 패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비열하게도 색깔론을 넣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색깔론입니다. 이놈들 봐라. 야, 얘들 간첩. 막말 판문이랑 똑같은 식으로 몰고 가는 거라니까요. 얘들은 간첩이다. 얘들은 간첩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북한에서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아주 그 악질적인 것이고 언론의 그 본래 사명 벗어난 그런 건데 뭐 그 얘기 뭐 그렇다고 치고 뭐 통합진보당은 지금 반성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예. 그야말로 며칠 전에 시민사회 원로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하나를 버리라 그러면 둘 셋을 버린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예. 아무튼 그런데 조중동이 저렇게 이걸 가지고 떠드나기보다 도배하는 것은 바로 2달 전에 김구라 막말 파동이랑 같은 건데 예. 이걸 이제 대선까지 이어가 가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예, 것이죠. 색깔 치우기 해서 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무관심증 내지는 정치 혐오증을 조장을 해서 이쪽 착하고 선량한 척하더니 알고 보면 더 구린 놈으로 몰아서 표가 안 가게 하려는 그 와중에 비열한 작전이죠. 박기태 전 국회의장은 순순히 인정하고 이 그 시끄러운 와중에 자기 뭐 살포했다 도목수 살포했다 그러고 지금 싹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박영준 전 차관 1960년생 이 사람 지금 뭐 돈 받은 거 구속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묻어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쌍용자동차 22명 노동자 죽은 거 또 며칠 전에 삼성반도체 출신의 두 아이의 엄마가 결국은 악성 종양으로 죽은 거. 이런 게 중요한 얘기죠. 예. 노동에 관한 얘기고 우리 삶에 관한 얘기고 네. 특정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삼성이란 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류 기업이라고 떠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박영준 하면 누가 뭐래도 왕차관이라고 했던 예. 이건 뉴스 가치로 따져봤을 때 톱3 안에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짚어져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그 음악을 들은 다음에 바로 이 언론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 와중에
묻어 지나갔던 얘기들 그런 얘기 좀 하죠. 예. 그 탑 밴드를 전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아주 골 때리는 팀이 하나 나왔다. KBS에 나왔던 KBS인가요? 하여튼 네, KBS. 예. 경연대. 하여튼 대단한 팀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 조국 교수께서 네. 요즘에 자금에 이렇게 이 상업지부동 사태라는 이런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럴 때 역시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은 예술이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려준 영상이 있었어요. 예, 오늘은 그 오디오 버전으로 듣습니다. 예. 예. 장미여관이 불러주는 봉숙이 듣겠습니다. 자, 심상치 않네요 제목. 야 봉수가 말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꿀벌라스 나트나 나도 한 묵어보자. 아까는 집에 안 간다고 테킬라 시키도록 해서 시키나 뜨면 집에 간단 말이고 못 들어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수를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들어간다 못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야 봉수가 택시는 말라 잡으려고 오빠 술 다 깨면 집에다 태워줄게. 저기서 술만 깨고 가자.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아줌마저희 술만 깨고 갈게요. 못 들어간다 못 간다 말이다. 예수로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들어간다 못 간다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못 들어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수를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잖아.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예, 조국 교수가 강추한 네. 조국 예. 교수도 이런 적이 있었나 보죠? 뭐 그렇다기보다도 아니 또 살짝 빠지는 거 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 교수의 외모와 열정이면 이랬던 리비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도 아마 20대 그 낙성대 쪽에도 좋은 데가 있고 어쨌든 신림사거리나 안 가겠다 그래서 예. 그리고 지가 먹자고 데킬라 시켰는데 예. 그것도 안 먹고 간다. 예. 그리고 못 간다고 아줌마 30분만 쉬었다가 가겠다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네가 돈이라도 내고 가라. 야, 이런 절절한 실존적 그럼요. 차원의 실존적인 고민이죠. 돈은 어떻게 하라고 그거. 아, 이게 데킬라 비쌀 텐데. 그거. 가수니까 네. 이게 순수 자작곡입니까 아니면 번안가요입니까? 차작곡이에요. 근데 리듬이 라틴 그게 예. 그 리듬은 보사노바 리듬이라고 보사노바죠. 해요. 예. 거기다가 봉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구나 네. 봉수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 가사가 또 혈기방장한 그 20대 30대 청춘들의 예. 야. 저 얼굴은 저래 보여도 예. 30대 초반 그래요. 자, 이런 자칭 홍대 앞에서 제일 못생긴 밴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거에서 얘기를 풀다 보면 성적인 얘기도 나오고 정치인들에 대한 쌍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어울리는 게 김구라 봉아리랑 저랑 셋이 톡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냥 우리 연예인들입니다. 공인이 아니야. 뜨기 전에든 뜨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공중파든 섞일 수 있어. 어떻게? 야, 막 너도 저런 적 있지. 한번 따먹으려고. 그래, 따먹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여자들이 성적인 비하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섞습니다. 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요새는 여자가 남자 따먹는 세상 이렇게 섞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노정렬도 비하라고 욕하는 건 괜찮아 언론에서. 그러네 마녀사냥은 내가 용서 못해. 왜?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저질적이지 않게 우리가 성폭행한다고 해서 뭐 한다 그랬어. 그런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럼 아마 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떠들 거예요. 공중파나 조중동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휩쓸려 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노래 이런 패러디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혈기방장함이나 이런 거에도 재밌잖아. 노래도 재밌고. 예.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은 이 가사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심각하잖아요. 가사 그 심의위원들 다 걸릴 내용들이에요. 그럼요 다 19금이라고 해갖고 여자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아니, 오해를 하든 안 하든 아니, 그런 오해를 하든 안 하든 실제로 그런 갖다 내용이 붙이자면, 나오니까 예. 예, 이거 19금이라고 그 입에 거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노정열, 육두문자 옹호, 쌍욕 용호 이런 식으로 제목 뽑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겠죠. 저는 그게 아니라 공인의 공적인 맥락에서 흐르는 막말과 막짓과 네, 그냥 이런 여기도 밴드들 아닙니까? 네 밴드죠. 혹은 이 밴드를 가지고 김구라나 노정열 어떤 얘기를 할 때 잠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인데 지들이 마녀사냥해가지고 총선을 바꾸려고 그 지랄로 떠들고 아마 이번에 이준석이가 한 정도였으면 만약에요. 와 이거는요 저 같으면 환생 연극 다시 올려가지고 쟤네들 8년 전거 네. 10년 전까지 다시 꺼내서 부관 참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시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씨부럴 거시기 육시럴 놈 다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 통합진보당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 야 쪽에서 뭐 박근혜 뭐 비대위원장을 소재로 하고 그런 식의 패러디를 올렸다. 그럼 그거 갖고 며칠 동안 또 며칠이 오르고 아니죠. 예. 제가 보기엔 가을까지 끕니다. 가을. 계속 그렇죠. 예. 나중에 때 대통령 후보자 나오면은 예.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냐라고 따지겠죠. 그랬을 거예요. 이재호, 임태희 씨가 뭐 저 총선이래 대선 출사표를 낸 모양이더라고요. 아, 근데 훌륭하시죠. 뭐 제가 보기엔 주군을 엿먹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똑같은 이 국회의원이 299명이 지금 300명으로 된다 그러지만 299명이 있으면은 여의도에는 299개의 대선 시나리오가 있다. 라는 맞네.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왕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대권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만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네. 예 그만큼의 자기 역량을 기르고 참 좋은 말로 해. 이런 때는 참 역시 손병희는 신사야. 뭘 욕망 저는 야망 야욕도 아니고 그 낙본새 말하는 조예요. 조. 무슨 임태희 이재호 거 대충 읽어봤어요. 큰 글씨랑 사이에 있는 다는 안 읽어볼 가치가 없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거 보니까 저는 예. 통진당은 잘 살아온 거 반 못 살아온 거 반하면서 개질했던 거고 네. 이놈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 살아온 거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 또 개질했던 거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제 식으로 하겠습니다. 잘 살아온 거 하나도 없는 것들이 없는 지랄들이 또 해먹겠다고 쳐들어오는 새끼들이고 이 사람들은 욕하면서 잘못된 걸 배웠기 때문에 더
조금 욕이 가지만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놈들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보필 잘했는데 결론은 MB가 중불 나가지고 말을 안 들었고 책임을 느껴서 자기가 못다한 뜻을 하겠다는 거야 결론은. 잠깐 그러니까 보통은 보통의 동양적인 관점으로는 주구는 괜찮은데 예. 보필을 잘못해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그게 아니야. 그 반대였어요. 예, 반대야. 핵심은 야. 쌍욕 빼놓고는 지가 중불 나가지고 열심히 보자 했는데 그 MB가 말을 안 들어서 그 못다한 꿈을 지가 하겠다는 거야 결론. 역시 대한민국 똑같은 새끼들이야 둘 다. 뭐냐면 정말 한중 일세 나라지만 정말 달라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 반대거든. 아무리 참으로서 구원을 해서 안 들어도 주군이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주군이 망할 저기가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제가 주군을 잘 못 모셔가고 이렇게 됐다. 나는 이런 건 일본 진짜 배우고 그러면서 지들이 배를 갈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신으로 이어지냐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IMF라 그러면은 은행이 망했다 이거야. 그럼 자기가 회장 보필을 잘 못해갖고 우리 은행을 망하게 해서 이 모든 고객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 진짜 피눈물 흘리고 사죄했대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죄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목숨을 끊고 그래요. 아 실제로 이것도 일부지만 그런 CEO들이 나와가지고 참모가 아니라 CEO가 나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챙겨주고 예. 자기 저 도산하고. 예, 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사장 중에 몇 분 그런 분 봤는데 네. 가십거리 나오죠. 대기업에서 그랬단 말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좋게 얘기하면 생명 존중 사상이 높은 거고 저는 그 자살을 미화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도의 저기는 있어야 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공방을 벌이고 그러더라도 극단적인 행태는 안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암살 같은 것도 횡행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그렇고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꼭 죽음으로써 사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자기만큼이나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리고 자기 집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남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을.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참 이게 이제 영포 라인이 잘못된 점이고 그런 거 보면 전두환한테 장세동은 그래도 고마운 존재야. 끝까지 그래도 안고 갔어. 어쨌든 나쁜 짓들 했지만 네. 그 깡패의 의리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장세동이니까 차라리 골목대장 똘마니만도 못해. 그러니까 깡패들의 의리도 예. 이 협객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자기들끼리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 협객들의 의리도 벌써 땅에 무너졌다고. 예, 돈으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 무너졌 뭐 이제 더 돈이 비싸게 최고다라고. 마이깡 땡기고 때려가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예, 뭐 이제는 그 이제 돈으로 움직인다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협객의 낭만을 협객의 의리를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세대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저 둘이 나오든 뭘 나오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봉숙이 노래 딱 떠오르니까 김문수의 악상이 떠오르는 거야. 아 그래요. 공직자라는 자가 예. 간담회 자리라는 공식적 자리에서 갑자기 머리가 뺑 돌아가지고 술자리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런 인터넷 방송하는 중간 정도 뜬 민중 가수, 중간 가수, 중간 개그맨도 아니고 연임을 몇 번이나 한 공직질한 작자가 갑자기 공무원들 키워준답시 공무원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수원시 공무원들 몇 번 만나서 김문수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요. 예. 갑자기 공무원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뭔예요? 뭔 얘기요? 조선시대 삼관우리보다 현대 공무원들은 깨끗하다는 맥락에서 갑자기 춘향전 벼락도를 팔아먹으면서 나온 얘기가 여러분 저 성대모사는 제가 멘트를 들으니까 그거를 김문수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춘향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벼락도가 저 춘향이 따먹은 얘기 아닙니까? 이 춘향전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와 비슷하다. 그런가요? 응. 이 벼락도가 춘향이 따먹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 이거야말로 성희롱입니다. 나 군수인데 누구세요? 이러면서 계속 도지사인데 하지.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들이 막말이죠. 왜 그렇죠. 쓸데없이 자기 관등성명 지위를 통해서 그 선량한 일선 집행 관료인 스트릿 레벨 뷰로크라시인 똑똑한 척 해야지. 저 새끼들 우리 하도 무시하니까. 나도 모르겠네. 스트릿 레벨 뷰로크라시 일선 관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인 소방관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112에 전화해서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나 김문수인데 바로 밝혀 다음에 네. 근무 태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바로 했으면 좋은 집행이에요. 근데 뭐 지랄 잘났다고 네가 도지사들을 8번인지 9번인지 외치고 그 사람 어쩌라고 그래서 몰라보면 자르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아무튼
이런 개 지랄 같은 막말이 어딨냐고 현직 도지사라는 새끼가. 안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게 막지시고 막말입니다. 이런 거는 1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나쁜 잘못된 권위주의, 관료주의 이런 걸 씹으란 말이야. 어? 왜 쓸데없이 김구라, 김용민이 뭐 어쨌다고 씨발. 좋아요. 그래서 언론이 개판이야 나라는 지금. 지금 오늘 어떤 뉴스를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참 슬픈 게 MBC 앞에 그 도로에서 그 추운 겨울날 눈 쌓인 곳에서 농성하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진을 비교해줬는데 그래서 100일 넘었어요. MBC가 100일이 네, 넘었죠. 100일 넘었어요. 근데 계절은 바뀌었는데 풍경은 비슷해요. 예, 그 와중에 이 총선도 지나고 총선에서 야권이 사실상 패배함으로써 파업 해결의 기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냐면은 며칠 전에 국회의원 당선자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다들 문광희를 지망하거나 또 문광희가 될 것 같은 그런 당선자랑 국회의원 9명이 MBC 사장실에 갔는데 복도 10층 복도에서 1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면서 결국 벤치 놓은 거예요. 김재철이가? 예. 와. 그리고는 사장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 진행위원들이 막은 거죠. 그걸 가지고 MBC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종교적인 이유로 파업을 풀고 돌아온 그 앵커 입으로 예, 야당 국회의원들이 난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KBS, MBC, YTN 무슨 국민일보가 다 운동권 출신이고 경기 동부 출신이고 그리고 좌빨이라 진보 성향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진보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중도도 많고 보수도 있는데 늘 말하지만 DJ 노무현 때보다 했던 것보다 해도 너무 심하고 보도 지침 내려받고 일선 CP급 이상들이 불편한 진실은 취재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돈 들여서 해외 취재까지 한 건데도 예를 들면 못 내보내게 하는 이런 언론 장악에 대해서 일선 현장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것들 왜 지랄 안 하고 반 이상 또 역시 이해를 못해. 참 불쌍한 국민들이야. 왜? 방송 3사 언론들 당신들 자식이 대기업 들어가거나 공무원 되길 바라는 것처럼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엘리트들이야. 예. 그 엘리트들이 지랄 맞았다고 그 문호동 무임금 돈도 안 나와 지금. 예. 하면서 지금 3달 4달째 파업하는 줄 알아? 국민들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아 한마디로 쉬워. 나는 그래서 쉽게 욕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MB 이 새끼는 DJ 노무현과 질이 다르고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누가 거기 사주에서 그 말 듣고 북한에 지령받고 파업을 할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진 언론인들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어? 그런데 말이죠.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이한구 이번에 원내대표 됐죠? 원내대표 됐어요. 예. 이 양반이 취임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이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인 파업이다. 이따위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언론사가 정치적인 파업하지 만약에 임금 좀 올려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아마 조정대 개 또 씹었을 걸. 연봉 8천만 원짜리들이 집단 이기주의, 귀족 이기주의로 원래 파업은요 두 가지. 이것도 개판인데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근로기준법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은 곧 악법이거든요. 악법은 폐지를 하거나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악법을 지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그런 개지랄들 그런 얘기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꾸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으로 선하게 가져가자는 얘기지 무조건 죽을 때까지 약법시키라는 얘기는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어떤 선인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자가 자기 독재를 합리화하는 가장 큰 방편이 법 지켜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시법, 폭력법으로 맨날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방문법, 국법법으로 자르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파업이요? 가장 훌륭한 파업이 정치적 파업입니다. 왜? 특히 언론인들은 왜? 언론인들이 경제적 파업하면 근로조건 때문에 파업하는 건데 시간 수당 더 늘려달라, 월급 늘려달라 이렇게 파업하면 아마 조정들이 맨날 씹을 거예요. 기자 새끼들 가뜩이나 돈 많이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더 받아 처먹으려고 파업한다고 개지랄 떨걸요. 그렇죠. 아마 더? 밖으로 싸움한다고. 이한구 이런 박사학위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조차도 개지랄 떠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국민들 이간질 시켜가지고 지네 더 5년 해먹겠다는 짓이야. 그렇죠. 예? 5년 동안 지들 뭐 배불리 처먹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아무리 지들이 개질할 때도 과반수 만들어 주니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당해도 싸 사실은.
이한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럼 정치 파업하지 그럼 경제 파업하냐? 사장들이 경영진들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편향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야말로 정치적인 놈들이죠. 그렇죠. 예. 예. 분명히 뭐 MBC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MBC가 김재철이. 가장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예. 김재철 그야말로 자기가 방송 독립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 발에 돌멩이를 매달아갖고 한강에 거꾸로 이렇게 던져버려라라고 했던 놈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그것뿐 아니라 그런 옳지 못한 그래서 징계하고 변방으로 내쫓아버리고 프로그램 파행시키고 그것이 모두 김재철 체제하에서 벌어진 건데 예. 그 밑에 있는 보도본부장 실권 가진 CP 같은 놈들입니다. 저 그렇죠. MBC, CIA 그 프로덕션 손바닥 다 뉴스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처음에 최일구 뭐 저 이명선 이상옥 그거 하고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보면 홍준표도 많이 나왔고요. 네. 보수당 정택은 뭐 정don이도 많이 나왔고요. 그것도 살려줬었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도 그것도 못 보겠다는 거죠 지금. 예 고재열 기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거론하는데 왜냐하면은 고재열 기자는 이준석 비대위원이랑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재열을만 자를 수는 없거든. 예. 그래서 고재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준석 옆에서 곁불을 쬐을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바로 결심을 하고 이상호 기자 프로그램 폐지하는 거 소식 듣고선 바로 결심을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이 정말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게 KBS, MBC, YTN이나 국민일보는요. 말씀드립니다. 좌쪽에서 민주진보의 목소리만 내려고 파업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 수구 꼴통까지 목소리 냈던 판에서 지금 이쪽을 하나도 못 내게 하니까 파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DJ 노무현 때 무슨 칭찬 방송 있었습니까? 어디? 그렇긴 해. 예? 똑같이 씹으면 씹었지 역차별 받을까봐 민주주의라 똥 먹을까봐 그리고 똥구멍 빨아준다는 말 들을까봐 광우병 가지고도 엄청 씹었습니다. MBC PD 수첩 그리고 FTA 가지고도 씹었습니다. 놔뒀습니다. 황우석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양쪽을 쉽게 놔두라는 건데 지금 이놈들은요. 칭찬하거나 다른 얘기하거나 쓸데없는 연성화된 게 뭡니까? 저 연예인들 히덕거리고 가끔 동물들 나오는 거 이런 연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까지만 용인하지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내용 자체를 못 나가게 하고 사실 자체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거리 자체를 못 나가게 그게 하고. 가장 문제죠. 그럼요. 그걸 아젠다 세팅 펑션이 나옵니다. 역시. 예. 사실 보도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언론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받는 건데 국민들이 또 역시 반 정도는 좌빨들이고 무조건 MB 정부 비판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4년 동안 언론을 보면 그렇죠. 빨아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옹호해줬어요. 예, 옹호해줬습니까? 다룰 거라는. 근데 지금 3달 4살 들어가는 이유는 막판에 와서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태도를 정해라 그래야 돼요. 이럴 거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말고 서쪽 SBS처럼 가야죠. 그래요. 아니 니들 저 돈 갖고서는 맞습니다. 예, 니들 선전하는 방송국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공기, 예? 공인의 그릇으로 써요. 물질적인 표현이잖아요. 왜 공기를 갖고 그런 거란 얘기예요. 예. 왜 공적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냐 이거예요. 방문준도 마찬가지고 특히 KBS는 더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무슨 무용가한테 아이돌 스타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그것도 자기가 임지를 옮길 때마다 말이에요. 옮길 때마다 챙겨주고 또 그 무용가 오빠한테는 지금 지방 계열사 사장 뭐 줬다면서요. 지방 계열사가 아니라 하여튼 계열사 사장 줬다면서요. 이놈들 한다는 말이 노사 사측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떨거지네 한다는 말이 다 오해 똑같아요. MB나 다 오해고 사실관계를 호도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것도 말한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지불한 거고 합법의 탈을 쓴 그악무도한 짓들을 하잖아요. 지금 정현주 사장 때였으면 해임은 10번을 당해도 제가 말았지. 보기엔 해고가 아니라 부관 참시 10번 하고요. 아까 감옥에 보내지 감옥에. 여기 오다 보니까 김정은 도발하려면 빨갱이들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썼는데 그야말로 정현주 시작을 했으면 이 사장은 뼈도 못 추립니다. 그렇죠. 분쇄시키거나 아니면 원자까지 다 낱낱이 소각시켜야 됐습니다. 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렇고 KBS 역시 김인규 사장이 부임하면서 그 전부터도 그랬었습니다만 정말 그 정권의 주구가 돼버린 거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장을 해임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죠. 현실 보도를 쌍용차 22명의 노동자들
또 삼성 반도체 백혈병. 그리고 지금 4대강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일주일마다 계속 보고를 내야 됩니다. 왜? 어디가 새고 있고 어디가 잘못되고 해야지만 더 큰일 터지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적인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못 다루고 있잖아요. 4대강 지금.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DJ 노무현 때 10년 동안 신문 방송이 얼마나 DJ 노무현을 빨아줬는지. 조정동은 씹어대기 바빴고 네. 중도인 KBS, MBC마저 퍼센트로 따지면 6대4 정도로 비판을 많이 했지 빨아주는 거 40%밖에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요. 이 MB 정부 들어와서 뭐가 있습니까? 더 후반전으로 올수록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다 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언론에서 자꾸 말하는 아젠다 세팅 펑션. 다뤄야 될 내용이 안 나오고 가끔 저 연예인 얘기 나오고 동식물들 얘기 나와요. 예? 저 곰이 어떻고 찐득이가 어떻고 그런 거는요.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침 교양 방송이나 EBS나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공중파 3사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해군 기지 반대든 칭찬이든 국민들에게 양쪽 다 똑같이 그 니네들이 양시양비론 좋아하니까 똑같이 인터뷰 똑같이 따서 세 놈씩 찬성 반대 그리고 똑같이 분량 니들이 좋아하는 양시양비론 그것도 사실 비겁한 양시양비론이죠. 정확하게 자기의 양심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게 언론 보도지만 우리나라는 그건 뒤로 넘기고 꺼리라도 알려야 됩니다. 왜 해군 기지 찬성은 찬성하고 반대는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PD의 양심을 갖고 기자의 양심을 갖고 아나운서의 양심을 갖고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정리를 하자면은 바로 뭐 이런 문제들이죠. 오늘 그 처음에 뭐 이 패러디 얘기 이준석 그리고 조현호 얘기 하면서 이것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 그리고 검찰의 태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왜 방송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파업을 그러니까 방송이 왜곡되면서 언론이 왜곡되면서 우리가 정말 짚어가야 될 것들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외면받고 있는가라는 데서 그렇죠. 잠시 뭐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계속 이어지는 얘기니까 네. 우리 그나마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많이 좀 떠들어서 다행입니다만 예. 국민 여러분 불쌍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의 진정성을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 달 월급 못 받아가면서 파업한다는 게 노동자에게서는 가장 심각한 사태거든요. 예. 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이 몇 달 동안 그렇게 월급이 끊겨보세요. 예. 오직 그래요. 시키는 대로 보도하고 월급 받아먹고 굴종하고 비굴하게 사느니 이 사람들 언론 노동자로서 엘리트로서의 자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DJ 노무현이 꼬셨어도 굽신하거나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언론 특보 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길을 갖고 아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몫을 그대로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거를 이념적으로 갈라지 마시고 해도 너무하게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파업하는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돈이라도 뭐 2,000원, 3,000원, 만원 좀 보태주시고 예,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성규 지금 관악을 당선자 이분의 이상규 예,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된다. 예. 근데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언론이 이지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당권파로 분류된 사람이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통합진보당 여러분, 니들끼리 서로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런 싸움이 아니란 얘기죠. 자, 너에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네, 음반에 넣을 노래 뭐 일주일에 하나씩 소개를 하잖아요. 예. 네. 여기서 너라는 것은 그 애인으로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달할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고 뭐 그런 거겠어요. 예. 너에게 가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았기에 맨발로 그 길을 찾아 나섰지.
보이는 내 모습이 가까운 것 같았기에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섰네. 다 간 것 같았지만 그곳은 아니었어.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 길도 아니야. 다가섰다 멀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혼자선 갈 수 없는 내게 가는 길. 상처난 가슴으로 멀어져간 길동무들 상처난 내 맘 위로 돋아나는 굳은 살 떠나간 길동무들 어쩔 수 없다 해도 먼저 가던 그 친구 날 보고 손짓하네.